네, 이번 순서는요. 직무에 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시간입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이 시간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석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아주 바쁘십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직무 어떤 직무죠? 지난주까지는 이제 영업 마케팅, 그리고 이제 공급 쪽의 생산, 그리고 품질, 구매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저희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가장 지원하고 싶은데 알 듯 모를 듯한 직무가 있다라고 해서 네. 오늘은 그 인사 직무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사. 예. 인사하면 또 유정수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좀 전공 분야라고도 할 수 맞아요. 있죠. 사실 인사는 처음에 초반에 했었던 거고요. 제 첫 직무였었고 예. 또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내용이 또 기대가 되는데 네. 인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역시 첫 직무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사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 바로 좀 시작해보죠. 네,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회사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 이윤 창출이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인, 물, 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할 사람이나 판매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생산할 제품이나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물이 되는 거고요. 그 자본금이 있어야만 회사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인, 물, 금 세 개를 갖고 회사는 돈을 버는 건데 그중에 인사는 그중에서 인적 자원을 통해서 회사의 손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직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인사 직무 하면은 사람 뽑는 일, 사람 맞아요. 배치하는 일, 이 정도만 네. 떠오르는데 어떠한 일들을 또 많이 하는지 여쭤볼게요. 네,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대부분 다른 지원자들도 알 텐데요. 네. HRM하고 HRT, 즉 매니지먼트 쪽하고 교육, 디벨로먼트 쪽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ER이라고 해서 노사 부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HRM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채용이라든지 인력 운영, 인력 계획을 짜는 그런 부서, 그다음에 제도, 그리고 평가 보상, 급여 복리후생, 조직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HRM 쪽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HRD는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 지표를 분석하는 그쪽 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역시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 보통 인사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뭐 사람을 사랑하는 인사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 뭐 거의 대부분 사람 열심히 잘 뽑겠습니다. 뭐 이런 예. 얘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라는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모든 회사들은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간에 경영계획이라는 걸 짭니다. 그래서 상반기 경영계획, 뭐 하반기 경영계획, 또 중장기 경영계획을 짜는데 거기에서 항상 인건비라는 항목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몇 조를 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중에서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게 되고 인건비가 얼마만큼 나갈 거다라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게 인사 혼자 짜는 게 아니라 뭐 영업이든 개발이든 마케팅이든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예. 줄여야 되려면 얼마만큼 줄여야 되느냐, 그런 거를 인력운영 부서에서 다 각 그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네. 전체적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과장 몇 명, 뭐 임원 몇 명, 사원 몇 명 이런 식으로 짭니다. 그렇게 짜여진 인력과 인건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채용 쪽 부서에서 이제 경력이 됐던 신입이 됐던 사람들을 채용하는 기획을 짜고 실제 채용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아오게 되면 돈을 줘야겠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급여라든지 복리후생 부서 담당자가 하는 건데 단순하게 무슨 엑셀 데이터 돌려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네.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 우리 회사의 급여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 복리후생만 하더라도 우리 그 직원들이 어떤 애사심을 갖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다닐 만한 복리후생인가. 그런 걸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급여나 복리후생 책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 보상이라는 건 똑같이 두 명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일을 잘했으니까 그만큼 돈을 더 줘야겠죠. 네. 그래서 보상 체계를 수립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 관리 쪽에서 뭘 하냐. 같은 영업 부서라 하더라도 영업 1팀, 2팀이 있던 거를 영업 팀 하나로 뭉칠 수도 있는 거고 지역별로 쪼개져 있던 마케팅 팀을 뭐 다른 분야별로 제품별로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가장 최소한의 인력과 인건비를 통해서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조직을 만들어주는 조직 관리 업무도 하게 되는 게 바로 HRM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HRD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기본적으로 회사는 세 가지를 갖다 영향을 키워야 돼요. 각 개개인들의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 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끄집어내게끔 교육시키는 개인 역량 강화 차원이 있을 거고요. 예.
또 개성이 강한 그 개인들이 다 모여서 한 팀을 이루고 네. 한 회사를 이루기 때문에 조직. 그런 조직의 융화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예. 또 중요한 거는 회사는 아무래도 그 직급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각 직급이나 직책이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을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 전체에 대한 교육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HRM과 HRD로 구체적으로 나뉘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 역시나 인사 직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망하는 만큼 카드라 통신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 한번 진실을 좀 파헤쳐 주세요. 인사팀은 회사에서 파워가 제일 세다. 실제 인사팀에 계신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뭐 파워가 셀 일은 없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회사가 어려워지고 하면은 구조조정하게 될 때 인사부에서 명단을 짜는데 사실 인사부에서 혼자 짜는 게 아니거든요. 각 부서장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고 사실 파워가 세다라는 부분은 제 생각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원들에 대한 모든 인적 데이터, 인비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고과를 어떻게 받았다. 그다음에 내가 뭘 잘했었고 잘못했다. 그 사람의 개인 역량이라든지 자질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인사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나를 많이 아는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우리가 알아보니까 인사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인사팀의 팀원을 뽑을 때 정말 아주 까다롭게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사 쪽으로 직무에 지원을 하려면 꼭 갖춰야 될 자질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인사는 워낙 그 채용 니즈가 적고요. 신입사원들 뽑는 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군 지원자들보다 여러 가지 꼼꼼하게 보게 되는데 네. 일단 인사라는 직무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산업공학과 나와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음대 나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하고 내가 지원한 업인 그 기업이나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인사 직무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에 대한 애정과 또 사람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그 사람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적합하다겠다는 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되고요. 그게 뭐 동아리 활동도 좋습니다. 자기가 학회 활동도 좋고 단순하게 스킬적인 측면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영업이나 개발이나 마케팅은 직무 배우면 됩니다. OJT 통해서 좀 배우면 되는데 또 관련 전공 통해서 배우면 되는데 인사학과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영학에서 뭐 HR하고 마케팅 이런 걸 다 배우긴 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오히려 말씀드린 그런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그 내가 지원한 기업에 대한 충성심, 즉 로얄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인사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또 말씀 못하셨던 것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인사하면은요, 뭐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게 되죠. 많이 만나게 되니까 뭘 중요시 여기게 되느냐?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전 안 되겠네요. 예.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입이 좀 무겁고 또 하나가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담당자라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직이 이 트렌디한 세상에서 빨리 변화하고 예를 들어서 큰 공룡 같은 대기업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경영진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정체되어 있는 조직이라면 그 회사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지원하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내가 좀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좀 개선을 프로세스의 혁신을 이루어올 수 있는 그런 인사 담당자가 되겠다라고 어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물론 대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역량은 사실 어느 부서나 다 있어야 되지만 인사라는 거는 정말 그 임원서부터 해서 말단 사원까지 모든 사람들을 직접 대면을 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단순한 소통보다는 경청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엑셀 잘하셔야 됩니다. 엑셀. 기본이겠군요. 그렇죠. 인사 데이터 관리 잘해야 돼요. 이게 차라리 제품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정말 잘못 관리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직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참 신입사원도 많이 뽑지 않고 정말 그 수요가 적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사 직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기가 있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잘못된 카드라 통신에도 나왔지만 인사부서 가면 굉장히 파워가 세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인사란 직무를 잘 모르니까 사실 뭐 다른 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전공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 마케팅도 무슨 자기가 공모전이나 아니면 무슨 기업 서포터즈나 아니면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니까 가려고 하겠죠. 네. 근데 인사는 그런 자격 제한 요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잘 모르고 인사를 하는데 네. 제가 또 팁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이왕 뭐 말씀 나온 김에 다 공개하고 가셔야죠. 그냥 가시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뭘까요? 그 네. 인사 지원하면서 그 단순하게 그냥 사람 뭐 잘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실 때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3년 후에 PHI라는 인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소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만 딸 수 있는 글로벌 인사 자격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입사 후 초기에는 정말 많은 부서, 공장 다 돌아다니면서 부서를 익히고 사람들을 익히겠다. 그리고 나서 저 실무적인 역량도 쌓아간 뒤에 제가 자격 요건이 됐을 때 그런 이론적 지식 배경도 반드시 갖춰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그런 트렌디한 인사 담당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어필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좀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주 꿀팁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인사 담당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나 매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장점이라면 일단 이 회사의 의사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관리팀하고 동시에 가장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매니지먼트 능력, 그런 경영 마인드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죠. 장점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솔직히 다른 부서에 비했을 때 승진이 좀 누락이 되거나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네, 그런 건 솔직하게 말씀해서 장점으로 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죠. 네, 네. 단점이 인력 계획 시즌이거나 채용 시즌이거나 평가 보상 시즌이거나 할 때는 정말 다른 부서에 대비했을 때 야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업무 외적인 시간에 인사를 잘하려면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게 꼭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직접 부서 찾아가서 부서장들한테 고민 얘기 들어야 되고 또 경력사원이 들어왔을 때는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얘기 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회사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정말 전직 또 인사 담당자로서 인사 직무에 대해서 아주 좀 낱낱이 솔직하게 예. 이야기를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인사 담당자를 꿈꾸는 우리 지금 뭐 예비 취업 준비생들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인사는 만사다. 제대로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네. 어쨌든 사람을 뽑는다고 공고가 나왔다면 한 명이라도 뽑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 다 모르고 있을 때 본인이 제가 좀 전에 어필해드린 부분들 자기 경험 속에서 잘 강조하신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한 명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인사 직무에 대해서 네. 류정석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예, 나눠봤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